안녕하세요. 눈독입니다. 눈독 들인 영화를 보고 리뷰하는 영화 눈독. 이번 영화는 제가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쭉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영화인 것 같은데요. 30년 지난 지금도 그의 공연 영상을 보면 춤선이나 퍼포먼스, 음악이 전혀 촌스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20세기 최고의 아티스트죠. 시대를 앞서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입니다. 저는 영화가 개봉한 당일 13일 날 밤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CGV에서 보고 왔고요. 시네마엑스나 광음 시네마 또는 아이맥스에서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일반으로 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CGV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상영관에서 관람했는지에 따라 선착순으로 리미티드 포스터나 디자인 티켓을 주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고요. 일단 스포일러 없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전체적인 느낌만 얘기하자면 재미있는데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의 팬으로서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오래된 영상이나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스크린에서 생동감 넘치는 마이클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일까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영화에 나오는 콘서트 장면이나 무대에서 마이클이 노래하는 씬은 정말 잘 연출한 것 같아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진이 참여해서 그런지 확실히 공연하는 씬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실제 마이클 잭슨의 공연과 똑같다고 해도 될 만큼 리얼했고요. 뮤지컬처럼 노래를 하면서 장면이 설명되고 자연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너무 힘을 줬던 탓일까요? 마이클의 내면적인 부분을 표현하거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서사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1968년 잭슨5 시절부터 1988년 배드 음반까지의 마이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 영화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2시간 안에 모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영화는 중요한 사건이나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그것을 겪는 주인공의 내면적인 연출과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서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그의 무대를 그 자체로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그런 만족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리뷰 내용에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내용을 미리 알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또는 나는 마이클 잭슨의 팬이고 어차피 전기 영화라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대충 안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영화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눈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인 스포일러 리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가 바로 잭슨 파이브 시절의 어린 마이클을 연기한 줄리아노 크루발디입니다.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제가 마이클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마이클 잭슨의 어렸을 때 모습이 저랬겠구나 하고 바로 납득이 될 정도로 전혀 이질감 없이 극중 역할을 잘 소화했더라고요. Nice. 특히 무대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씬은 성인도 소화하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어린 몸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배역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게 보여졌고요. 특히 아버지인 조 잭슨의 눈치를 보는 연기는 보는 관객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로 잘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아버지에게 학대받으면서 그가 자기를 부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표정으로 연기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아버지인 조 잭슨이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빌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콜맨 도빙고 배우가 그 역할을 잘 표현했고요. 성인 마이클을 연기한 자파 잭슨은 그냥 마이클 그 자체였습니다. 자파 잭슨이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인 것은 뉴스 기사로 다들 아실 거예요. 자파 잭슨의 아버지는 잭슨 5 멤버였던 저메인 잭슨이고요. 원래 자파 잭슨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가수로 2019년에 싱글 음반으로 데뷔했고요. 영화 마이클이 제작되면서 그의 삼촌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2년 넘게 트레이닝하며 삼촌인 마이클을 분석했다고 하죠. 그의 말투, 억양, 춤,
노래까지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그의 퍼포먼스나 노래, 춤을 소화하고 따라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이미테이터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근데 왜 연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의 조카가 캐스팅이 되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의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대에서 보이는 겉으로만 똑같이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평소 걸음걸이, 말투, 감정, 생각을 모두 연구해서 마이클 잭슨 그 자체가 된 것처럼 연기했고요. 영화의 비평을 떠나서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공연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자파 잭슨은 영화에서 마이클 그 자체였습니다. 딱 끝날 때 느낀 점은 '아 이거는 마이클 영화라기보다는 잭슨 5의 영화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내용의 대부분은 잭슨 5 시절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의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마이클이 어렸을 때 잭슨 5로서 최연소 빌보드 핫백 1 위를 하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하는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업적이죠. 하지만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과연 잭슨 5를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솔로 아티스트를 보고 싶은 걸까요? 만약에 이 영화가 2000년대에 개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은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대부분 40대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클 잭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영화를 보는 20, 30대 연령층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름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를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근데 마이클 잭슨 영화가 나왔대서 보러 갔더니 잭슨 5 시절 내용이 추가되고 솔로 활동을 하는 씬의 비중이 작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요. 특히 어린 마이클이 나오는 그 초반 씬이 2시간가량의 영화에서 약 30분을 차지합니다. 꼭 이 부분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마이클이 독립했을 때 시기부터 조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버지와의 갈등이나 잭슨 5 시절을 플래시백처럼 중간중간에 넣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오롯이 감독의 연출이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모든 극의 내용들이 잭슨 5 시점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후반부에 마이클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마이클이 솔로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을 집중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아버지와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영화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이클의 시점보다는 그의 가족들이 마이클을 보는 시점이 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거는 1983년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문워크를 공개하거든요. 이날 마이클 잭슨이 성대들과 아버지에게 모르게 공연 관계자들에게 잭슨 5의 무대가 끝나고 자기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워크를 공개하는데 그 사실을 형제들과 아버지는 몰랐어요. 이날 TV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4,700만 명이었고요. 이 공연을 계기로 대중들의 인식에 문워크를 각인한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분을 그냥 무대 공연 중 하나로 25주년 모타운 공연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스릴러 같은 경우에도 뮤직비디오는 최초로 영화처럼 대사와 연기가 들어가는 장편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일하게 국립영화 보존 목록에 포함되고 2008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좀 디테일하게 그려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신에 비해 비중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튼토마토에서 나타난 평론가 점수가 또 이해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관객들의 점수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너무 아쉽지만 마이클 잭슨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 씬만큼은 He is story continue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후속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2029년 개봉 예정을 목표로 마이클 2편을 제작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후속편은 어떤 내용이 그려질까요? 당연히 1편이 끝나는 1988년 시점 이후로 다뤄지겠죠.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를 만들고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내용과 이후에 데인저러스 음반을 준비하는 장면이 좀 디테일하게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마이클이 공연하는 스토리가 꼭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슈퍼볼 공연은 진짜 충격적이었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1993년에 월드 투어를 계획하던 중 처음으로 아동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마이클이 고통받게 되는데, 이를 이겨내고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첫 번째 아동 성추행 사건인 조던 챈들러 사건에서 마이클이 나는 혐의가 없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 하에 결국 3천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 합의 문서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절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이 마이클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꼭 다뤘으면 좋겠는데, 과연 제작진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마이클이 사망할 때까지 내용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급하게 모든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각 에피소드를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3편까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